스마트폰에서 동영상을 편집하는 앱들은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키네마스터 앱은 한국 회사에서 만들어진 아주 세계적인 히트 앱입니다. 키네마스터를 이용한 영상 편집. 이번 시간에는 아주 처음 키네마스터를 시작하시는 왕초보들을 위하여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4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 회당 15분 내외이므로 1시간 만에 키네마스터를 기초를 완전히 끝낼 수 있는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 하시다 보면 여러분도 어느 순간인가는 키네마스터를 이용한 영상 편집에 아주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키네마스터를 시작하기에 앞서 가지고 기본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네마스터 앱을 눌러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그 맨 아래 왼쪽에 설정 버튼이 나옵니다. 설정 버튼을 클릭해서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면 편집이 있습니다. 편집에서 사진 클립 길이의 기본 초기 설정을 4초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초로 설정한 다음에는 사진 클립의 펜앤줌 초기 설정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펜앤줌 초기 설정에서는 캔버스 임의라고 하는 그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 임의 설정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키네마스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차례인데요. 가운데 빨간 원형 안에 플러스 버튼, 새 프로젝트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면 화면 비율 선택이 나옵니다. 16:9 화면 선택을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네마스터의 기본 편집 화면 구성은 미리 보기, 미디어 힐 버튼, 타임라인, 액션바 이렇게 4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미리 보기 화면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힐 메뉴, 그 아래에 타임라인 메뉴가 있습니다. 가운데 운영에 재생 헤드가 보이죠? 이것이 재생 헤드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타임라인에 있는 요소들을 편집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모여있는 액션바의 버튼들입니다. 네, 이제 타임라인에 영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버튼을 눌러서 미디어 브라우저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미디어 브라우저 홀더 중에서 영상을 가져올 홀더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DCIM 카메라 홀더를 열어서 사진과 동영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진의 모양은 그 왼쪽 하단에 산과 달 모양의 그림 아이콘이 사진이고요. 또 왼쪽 하단에 이렇게 필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눈에 사진과 동영상을 구분할 수가 있죠. 네, 사진과 영상을 연속적으로 눌러주면 그 눌러지는 순서대로 타임라인에 사진과 영상이 들어가는데요. 나중에 순서를 바꿔줄 수도 있으므로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고 넣고 싶은 사진과 영상을 선택해서 터치만 하면 되겠습니다. 네, 타임라인에 사진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진을 다 선택했으면 그 오른쪽 상단에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네,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에 사진이 나타나는데요. 나타나는 사진은 이 재생 헤드가 위치한 영역에 사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재생 헤드의 위치를 옮겨주면 또 다른 사진이 나오죠. 재생 헤드의 영역에 사진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재생 헤드 위치가 바뀌자 위에 미리 보기 화면의 사진도 바뀌었습니다. 네. 자, 이제 건너뛰기 버튼을 눌러서 화면의 맨 앞으로 이동합니다. 건너뛰기 버튼은 화면의 맨 앞이나 맨 뒤로 이동할 때 편리합니다. 한번 누르면 맨 앞으로, 한번 누르면 맨 뒤로, 맨 앞과 맨 뒤를 반복해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영상의 위치를 바꿔볼 텐데요. 자, 두 번째 사진을 꾹 눌러서 앞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드래그 한다고 하죠. 그리고 손을 놓으면 위치가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손가락을 누른 상태에서 띄지 말고 꾹 해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위치를 바꾸는 것이죠.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그 건너뛰기 버튼이 아니고 손으로 화면을 눌러서 타임라인을 눌러서 그 재생헤드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요. 이동하고자 하는 사진을 꾹 눌러서 앞 또는 뒤로 이동을 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선택한 사진은 기본 설정에서 4초로 정해놨기 때문에 4초의 길이로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노란색 바를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움직여서 그 길이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늘리면 길이가 늘어나고 왼쪽으로 움직이면 길이가 짧아지는 것이죠. 자, 근데 사진이 분명히 사진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진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죠. 이것은 펜 앤 줌의 초기 설정에서 캔버스, 임의로 커지고 작아지게 했기 때문인데요. 펜 앤 줌의 효과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선택하고 오른쪽 상단 가운데에 있는 펜 앤 줌 버튼을 누릅니다. 네, 펜 앤 줌 버튼을 누르면요, 시작 위치와 끝 위치가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시작할 때의 그 사진의 위치와 크기, 또 끝날 때의 사진의 위치와 크기를 의미합니다. 자, 핀치 앤 줌으로 그 미리 보기 화면에 영상을 두 손가락으로 벌리거나 늘려서 축소 또는 확대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끝 위치에 가서 또다시 사진의 크기나 위치를 정하면요 되는데요. 시작과 끝의 그 크기와 위치를 다르게 설정을 해 놓으면 실제로는 캔마스터 앱에서 그 중간 사이의 크기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화면이 이동하고 화면이 축소 또는 확대하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펜 앤 줌 캔버스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번엔 끝 위치에 화면을 확대를 해서 위치를 움직여 봅니다. 미리 보기 화면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핀치 앤 줌을 해서 확대를 하고 또 터치를 해서 자리를 잡아줍니다. 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한번 이 플레이를 시켜보면요, 이렇게 사진이 자연스럽게 커지면서 화면 이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과 끝의 위치를 정해준 것에 따라서 한 것이죠. 자, 두 번째 사진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위치의 사진은 지금 현재 거의 100% 원본 크기고요. 끝 위치의 것은 사진을 굉장히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자리를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 확인을 해보면, 자, 원래 위치, 시작 위치의 크기에서 마지막으로는 끝 위치에 확대한 사진까지 크기로 확대되면서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연속으로 이어진 이 동영상에 이번에는 길이를 한번 줄이거나 잘라내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동영상을 선택을 하고 영상의 끝을 왼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자, 그만큼 시간이 짧아지는 것이죠. 다시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늘리면 다시 늘어나는데요. 원래 동영상 길이 이상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사진은 무한대로 늘릴 수 있지만 동영상은 원래 자기가 가졌던 길이 이상으로는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의의 자리를 잡아볼 텐데요. 선택을 하고 크롭을 선택한 다음에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을 하면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집니다. 두 개로 나눠진 영역 사이에 하얀 네모 박스는 화면 구분 표시이지 시간의 흐름은 전혀 없습니다. 0초입니다. 자, 되돌리기 버튼을 누르면 다시 되돌리기 전으로 돌아가는데요. 이것은 그 컴퓨터의 취소 버튼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화면을 선택하고 플레이 헤드의 왼쪽을 트림한다고 하는데, 왼쪽을 트림하면 왼쪽을 잘라서 없애는 것입니다. 자, 되돌리기 버튼으로 다시 왔고요. 자, 이번에는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른 부분을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잘라낼 사진의 위치에 재생헤드를 갖다 놓고 영상을 선택합니다. 네, 영상을 선택하고, 자, 크롭 버튼, 가위 버튼을 누르고요. 플레이 헤드의 오른쪽을 오른쪽을 없애는 것이죠. 오른쪽이 잘라서 없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삭제가 됐죠. 네. 자, 이번에는 제목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넣기 위해서는 영상의 맨 앞으로 가야겠죠. 그 상태에서 이번에는 레이어를 누릅니다. 메인 타임라인 영상 위에 제목이나 사진 등을 얹으려면 레이어 버튼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레이어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텍스트를 넣기 위해서 T를 누릅니다. T를 눌러서 영상 제목을 입력합니다. 네, 키네마스터 기초 1강이라고 일단 타이핑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미리 보기 화면에 나타난 텍스트 아래에 있는 화살표 당겨서 글자의 크기를 키워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색상 변경표를 눌러서 색상을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글꼴을 바꿔줄 텐데요. 키네마스터를 처음 사용하는 분의 경우에는 한국어 글꼴이 보이지 않습니다. SS2에서 한국어 글꼴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 줘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글꼴에 텍스트 효과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텍스트 효과를 넣을 수 있는 메뉴로 이동을 합니다. 자, 제목에다가 윤곽선을 넣어 볼 텐데요. 윤곽선 효과를 넣어 보기 위해서 윤곽선이라고 표시된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맨 위에 적용 버튼을 눌러주면 윤곽선이 만들어졌습니다. 기본 색상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두께를 좌 또는 우쪽, 왼쪽, 오른쪽으로 옮겨서 윤곽선의 두께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화면에 나타나는 텍스트, 제목에 나타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당겨서 텍스트 바를 늘려줍니다. 네, 화면에 맞게 텍스트 바를 늘려주면 길이가 늘어나는 것이죠. 네, 이번에는 화면 중간에 있는 영상에 사진 설명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버튼에 텍스트 버튼을 눌러서 사진 설명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로 갖다가 놓으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사진 설명이 나타날 영상까지 텍스트 바의 길이를 늘려주면 그 위치까지 텍스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영상에 배경음악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음악을 넣기 위해서 미디 버튼 오른쪽에 오디오 버튼을 누르고요. 음악 S에서 나타나는 음악 메뉴 중에서 고르면 되는데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음악이 없을 것입니다. 음악 SS2에서 음악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으면 음악 S의 그 타이틀이 나타나는데요. 선택할 때마다 그 해당되는 음악이 들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음악의 타이틀을 눌러 들어보고 마음에 드는 음악이 있으면 그 음악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그 음악이 영상에 다운로드 되게 됩니다. 네. 오톰 리브스를 들어볼까요? 네. 이 음악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악을 넣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타임라인에 이렇게 그린 바가 생기면서 타이틀 음악 제목이 나타나지요. 확인 버튼을 눌러서 일단 확인을 해보면 음악이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서브 타임라인의 음악 파일의 길이는 메인 타임라인의 길이와 비례합니다. 메인 타임라인이 길어지면 같이 길어지고 짧아지면 그 이상으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제 내가 만든 영상을 내보내기위해서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프레임 레이트는 초당 바뀌는 프레임 숫자를 말하는데요. 30프레임으로 고정시켜 놓습니다. 해상도는 영상의 퀄리티를 좌우하는 것인데요. 그 화소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화소수를 마냥 높이면 SNS로 공유하기에는 용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720이나 540 픽셀로 제한하고 내보내기 합니다. 네, 무료 버전인 경우에는 내보내기 할 경우에 이런 화면들이 나타나는데요. 무시하고 건너뛰기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제목 없음 나왔죠. 그리고 재생 버튼이 나오고 그 옆에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서
공유할 SNS를 선택합니다. 카카오톡을 선택해서 친구를 선택하면 상단에 나타나는 본인이 나타나죠. 본인한테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영상을 확인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다른 이들에게 전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 키네마스터 기초 1단계를 끝냈습니다. 여러분은 키네마스터 기초 단계에 이제 4분의 1을 마무리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같이 수업을 따라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기초 1강에서 뵙겠습니다.